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제 그제 정말 고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다. 저도 그 밀린 길을 뚫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설 이후 첫 번째 방송은 미국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그 리포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특정 증권사의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읽다 보면 그 약간은 좀 간절하면서도 좀 도움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목을 찍는 건 사실 제가 신의 한 인생 의미가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미국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메일을 아예 통째로 제가 화면 인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독자의 메일인데 허락 없이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아예 지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붉은색 표시 부분만 읽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고 있고 지금 돈이 있어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한 2년 정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올라가는 기현상이 생기더군요. 참 이분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즉 다시 말해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만 접어야 하겠다고 할 쯤에 씀 아닙니다. 승입니다. 상승 미소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승 미소님의 방송만 들으면 다른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건도 알았습니다. 중략하고 밑에 상승 미소님이 12월 말에 10% 사라고 하셔서 샀습니다. 예, 12월 말에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 때 이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 회사는 잘 모르니 그냥 ETF를 샀습니다. 또 1월 말경에 사라고 해서 살려고 했으나 조금 더 내리면 사야지 하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소님이 일찍 애플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 애플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않겠으니 살 때 어떤 종목을 사는지 사는 날 제대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 일단 제 방송 정말 열심히 들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10% 애플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제가 어떤 종목 어떤 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그때 10% 그 다음에 다시 1월 말에 10%를 샀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미국 배당주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그냥 앞으로 2년 동안 사겠다 해서 사기로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께도 마지막 결론에 이분이 원하시는 답을 맨 뒤에 놨습니다. 대신 아직 배당주 투자의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이게 지난 29일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제목이 건물주 위에 배당주 월세 만드는 미국 배당 성장 투자 이럽니다. 이 리포트를 쓰신 분이 미래에셋 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윤재웅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웅 씨가 누구냐? 예. 제가 12월 말에 제가 그 잠깐 소개했었잖아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다음에 제 카페에도 제가 서평을 올렸었는데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이게 세 분이 공조했는데 맨 마지막 분이 그 윤재웅 씨입니다. 윤재웅 씨가 1월 29일에 설 전에 마침 또 미래에셋 증권에서 좋은 레포트를 내서 제가 굳이 책을 요약할 필요도 없이 리포트를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 요약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배당 성장 투자의 개념.
맨 앞장인데요. 배당 성장 투자가 뭐냐면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현재의 고배당률이 아닌 실적과 배당금의 지속적 성장을 배당 투자의 기준으로 하는 투자. 예. 단순히 현재의 고실적 배당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갈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성이 있으면 배당은 둘째 문제고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좋은 주식을 사서 지속적으로 월세 개념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자. 그런 게 미국 배당 성장 투자입니다. 그 개념을 잠깐 해놨고요. 리포트 두 번째 보면 미국 주식에 왜 배당 중심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지 간단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주주 중심의 배당 문화다. 즉,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성숙한 배당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절차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당하려면 이사회 결의하고 주주총회도 결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 가능해 한국보다 신속하게 배당을 한다. 밑에 표는요. 50년 이상 연속해서 매 분기 배당액을 증가시킨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 이 회사 같은 경우 64년 동안 올렸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는 맨 밑에 보면 존슨앤존슨은 56년 연속으로 계속 배당을 증액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 오른쪽 화면을 보면요. 미국 S&P 500 지수의 기업들 500개 회사의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47%인데 한국은 맨 밑에 있습니다. 웬만한 주요 글로벌 증시보다 배당 성향이 낮죠. 24%. 미국도 배당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기마다 거의 대부분이 3개월마다 배당을 하고 배당 공시가 하면은 길어야 뭐 한 3주, 짧은 회사는 일주일 만에 그 배당 금액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3개월마다. 상당히 좋은 투자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월세 개념으로 해보자. 그런 리포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배당 성장의 핵심은 뭐냐? 배당이라는 게 배당을 3분기마다 그 많은 주주한테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하려고 그러면 실적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 회사는 배당하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장을 잘 살펴본다는 얘기는 결국 실적 성장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은 어떤 회사들이 하냐면 여러분들 마케팅 배우셨잖아요. 특정 회사가 설립해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해서 잘 팔리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기 시장에 도입한 다음에 쇠퇴기를 거치죠. 그랬을 때 배당은 언제 하냐면 대부분 성장기 중반 이후 성숙기 구간에서 한다.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 도입했을 경우는 경쟁이익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장기는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이 일정 정도 그다음에 성숙기가 돼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후반 성숙기 초반에 가면 이 회사들이 일단 오랫동안 회사가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배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을 보면 맨 밑에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회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아직 성장기에 진입하고 성숙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안정적인 시장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죠. GE 6월 20일경에 다우 30 종목에서 퇴출됐었죠. 그 퇴출됐던 이유가 10월 달에 배당을 공시했는데 주당 0.01센트 한마디로 배당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지회가 잘 나가다가 배당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줄이거나 아예 못했느냐?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쇠퇴기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전한 배당금, 배당 성장을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회사들은 성장과 배당, 그다음에 향후 주가 상승까지, 그런 이유로 주가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배당금이 성장하는 회사들이 보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하는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현금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면 배당금 증가는 실적 증가의 증거다. 그다음에 경영진, 향후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배당금을 증액한다. 그래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잘 보면 실제 S&P 500의 평균보다 상회한다, 아웃퍼폼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 배당 성장은 실적 성장의 바로미터다. 이 얘기는 뭐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배당금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실적이 반대로 약화되고 있구나. 기업이 이상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봐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삭감하는 회사들은 밑줄 친 부분 보십시오. 현재 기업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앞으로 나빠지겠구나라고 간주해도 된다. 그런 대표적인 회사 두 곳을 빼는데요. JC페니가 왼쪽입니다. 지난 2012년 배당금을 주당 0.2달러에서 0.1달러로 배당금을 삭감했고, 그리고 바로 3개월 후에는 그나마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시한 이후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G도 2017년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이 중간 시점에 배당금을 삭감했고 올해 10월 달에 공시하면서는 0.01달러로 하면서 주가가 현재 9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배당금에서 배당금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버린다. 그러면 그런 주식은 빨리 팔거나 아하, 이 회사 어렵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당금은 또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을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2009년 주가가 왼쪽 보시면 주가가 이게 배당주 ETF 얘기입니다. 배당주 ETF. 붉은색이 S&P 500인데 S&P 500이 많이 빠졌지만 2009년에 일정 수준에서 배당주 ETF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ETF니까 그렇다 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른쪽은 3M 주가입니다. 3M은 지난 6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같은 경우 이 파란색이 주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검정색이 시가 배당률입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시가 배당률이 오히려, 왜 배당금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기를 2009년 잠깐 하락하다가 곧바로 주식이 올라가고 있었다. 즉 배당금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주가 하락도 어느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뗄 수가 있다. 그래서 배당주들은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점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함으로써 월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즉 월간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월세의 대체 수단으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지금 추천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근거로 왼쪽 그림이 구글의 트렌드 검색인데요. 2017년 이후 미국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FIRE, FIRE입니다. FIRE. 근데 이게 무슨 약자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안전한 금융 투자로 조기 은퇴하자. 그런 단어 검색이 왼쪽에서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데 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어떻게 그러면 조기 은퇴를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배당금 투자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종 커뮤니티, 뭐 블로그, 유튜브 검색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원금이 100만 달러 정도 되면 월 배당금으로 4에서 5천 달러, 약 5% 정도 배당금이 나올 수 있겠더라. 미국의 배당 성향상 그렇게 하자. 근데 사실 100만 달러 하면 1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긴 쉽진 않지만 저는 3년간 약 1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3,000불 이상을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상당한 트렌드로 현재 자리 잡히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월간 단위의 현금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예. 미국의 배당은 거의 3분기, 분기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기마다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결산법인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거의 대부분 12월이나 6월 결산인데 미국은 3월 결산도 있고 뭐 9월 결산도 있어서 이 분기를 잘 맞추면 배당금이 매월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나눠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리포트에 설명하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전문 니치 배당주가 있는데 그게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리츠주니까 부동산 관련 내가 부동산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 회사에 투자했더니 배당 성향이 잘 보세요. 이 주가가 파란색으로 올라갔고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세전으로 연간 4.24 수익률이었고 한국의 오른쪽 한국의 오피스 임대 수익률이 4.88이니까 뭐 관리비나 이런 것 따지면 결국은 배당 수익률이 이겼다. 사실 이건 특정 주식만 비교해서 사실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 이게 왜 미국에서 그렇게 가능하게 생각하느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밑에 리치펀드에 보시면 지난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하락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저금리를 지속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었고 통화량이 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지난번에 주택 가격이 버블이 생겨서 떨어졌었고 지금 이 리얼티 인컴 펀드는 대부분 오피스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편입해 있는 중에 저렇게 부동산 관련 상업용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하나도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10년 동안 지난 미국의 주택 버블이 흔들렸을 때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올랐다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랐다는 얘기니까 버블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 정도면 됐다고 저는 안 했지만 단순히 저렇게 배당, 특정 회사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 기축통화, 그 다음에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 다음에 경제의 가장 큰 적이 인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인구 증가 국가입니다. 왜죠? 예, 이민자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는데 미국에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한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죠. 결국 한국의 월세 수익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배당도 투자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으로 월간 단위 흐름 만들기인데요. 이건 사실 설명하기는 너무 까다롭고요. 제 리포트를 제 카페 자유 게시판에 아예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시겠고요. 제가 이걸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왼쪽 사진 보면 미국의 S&P 500 기업의 분기 배당은 전체 기업의 78%가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코스피 200 기업은 단 4%만 분기 배당한다는 거. 이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만 한국은 저렇게 분기 배당을 하더라도 임시 주주총회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기다리다가 목 매답니다. 목 매달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배당주보다는 미국 배당주가 유리하다. 그런 의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얘기는 배당받은 돈이 분기마다 배당 공시 후 길게는 뭐 3주, 짧게는 일주일 만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주식을 사면 복리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시가 배당률은 연으로 따지면 3%뭐 이런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뒤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회사도 상당히 많은데요. 즉 3%의 배당률을 연 배당금 증가율로 10%를 가정하면 9.9년이면 내 포트폴리오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이 된다. 원금 대비. 그러니까 매년 3%, 2% 이렇게 배당 매 분기 받는다고 그게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배당금이 빨리 나오고 그 배당금 받은 돈으로 다시 바로 주식을 사면 복리 투자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3% 배당 성향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고 그런 회사 중에 10%의 배당 연평균 증가율만 있는 회사를 고르면 9년 정도면 원금의 매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쌈박한 투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알았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좋아. 배당 성장 투자 한번 해볼게. 미국 주식 투자 해볼게. 그러면 어떤 주식 사야 돼?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 특정 주식 포트폴리오 뒤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왜 그 주식을 추천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가져왔습니다. 핵심 요건 1번은요. 주요 지표 성장이죠. 주요 지표 중에 핵심이 뭐죠? 예. 여기에도 나와 있죠.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데 배당 금액을 유지하고 있거나 배당 금액을 늘린다. 그럼 빚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 빚내서는 손을 잡긴 하지만 결국 지휘처럼 무너지죠. 그래서 매년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회사를 골라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지표 두 번째인데요. 매출액을 살펴봐야 된다. 근데 매출액은 10년, 20년, 5년, 3년, 1년 연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는 회사 찾자. 참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시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배당 성향이죠.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일수록 좋은 회사죠. 왜? 배당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좋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밑에 이제 배당 성향 표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또 이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동향을 보자 이랬는데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입니다. 즉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반비례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하지만 너무 올랐으면 항상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그런 종목은 조금 앞에서 수익률이나 매출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피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밑에 이제 경력입니다. 즉, 이익과 배당 이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평균 4년간 지속. 즉, 어떤 회사가 한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4년 정도 좋아지고요. 이 사이클 3번, 4년 좋아졌다 하락했다 다시 4년 좋아졌다 이렇게 평균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면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은 곧 경쟁력과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 판단을 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 회사를 고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적이 미국으로는 많아요. 뭐 코카콜라, 펩시코, 존슨앤존슨, P&G 뭐 등등 엄청 많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를 찾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성장도 좋고 이익도 좋고 주가 상승도 좋은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답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노답이잖아요. 망할 확률이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죠? 예,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 지이도 주가가 폭락해 버린 거고요. 최근에는 AT&T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AT&T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의 관점에서 부채 관련 주피는 배당금을 문제없이 줄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배율 등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마지막에 자기네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과 성장 투자, 그 다음에 배당 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주식들을 자기는 추천한다면서 미래에셋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버라이즌도 있고요. 3M, 존슨앤존스, 펩시코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잖아요. 좋아. 세금하고 환율 문제도 궁금해. 예. 그래서 세금하고 환율 문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이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 후에 여러분들한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한국의 배당 소득세는 14%의 주민세 10%, 15.4%지만 미국의 현금 배당세는 15%, 한국보다 0.4% 싸죠. 미국에서 만약에 원천징수에서 돈이 오면 한국에선 더 이상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배당을 받은 배당금과 한국의 금융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의 대상은 됩니다. 아셨죠? 자, 한 번 배당금에 원천징수를 했으면 한국에 와서 또다시 배당금 15.4% 공제는 안 하되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했을 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이 나죠. 그래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에 대해서는 배당을 안 하고 입금하는 기준이나 원화로 환산했을 때 15%를 바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15%를 빼내가야겠죠. 돈이 없으면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이제 매매 수수료. 수수료는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해외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판 적은 없고 사기만 했거든요. 1회 매입할 때 무조건 5달러입니다. 즉, 금액이 100달러를 사든 1000달러를 사든 5달러를 떼버리더라고요. 5달러 이게 맞는 건지 상관없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떼서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입니다. 환차익이 날 수는 있죠. 환차익이. 그런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환차익 자체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매했을 때 이익을 보면 이익 금액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도 있고 환차익에 대한 상승도 있죠. 그걸 합쳐서 22% 과세를 합니다. 다만 그 양도 이익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250만 원까지는 매매액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요. 250만 원을 연 기준입니다. 연에 250만 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22%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환차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자,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글을 내가 매수를 해서 2,000원을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봤더니 환율이 내려서 2,000원 손해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죠. 이러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환이익까지 났으면 그에 대해서 250만 원, 연간 2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2% 소득세를 과세한다.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조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미수 조언을 마지막에 결론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죠. 배당 수익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회사가 망하면 끝이다. 그러므로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향후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를 선정해라.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망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정구슬이 없잖아요. 다만 이 회사가 큰 실패, 투자 실패가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회사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런 회사가 애플이죠. iOS에 의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매출은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얼마든지 더 크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같은 회사를 좋아하고요. 구글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그 다음에 검색, 또 안드로이드 OS가 구글 아닙니까? 그 OS에서 나오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수익은 어마어마한데 다만 구글은 아직까진 배당 금액이 없다. 왜? 아직 성장을 한참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런스를 지켜야 됩니다. 밸런스. 왜? 내가 가진 금액 미국 배당주 투자가 났나 해서 거기다 100% 투자하면 여러분 잠 못 주무십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다우지수 확인해야 되고요. 작년 10월처럼 주가 빠지면 안절부절 못해서 결국 팔면 올라가게 됩니다. 즉 내 자산에 내가 아무리 주가 폭락해도 배당금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해라. 그 밸런스를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섹터별 주식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즉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IT, 5G 이런 게 높다고 그 주식에 다 편입했다간 지난번 미중 무역 전쟁하니까 그 주식들이 가장 많이 폭락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IT, 경기 민감주, 내구재 관련주, 그 다음에 소비재, 의약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줘야 주가 하락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주가 변동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배당 받을 거야. 3개월마다 배당 받으면 돼.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그런 회사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3M이니 존슨앤존슨 이런 것처럼. 그런 회사들이 주가를 빠진다고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비율대로 주식을 사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메일에서 아까 그분이 쓰셨잖아요. 두 번째 10% 얘기할 때 못 샀다. 왜?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은요. 기다리면 아무도 못 삽니다. 사시는 분들 있긴 있죠. 극히 일부분. 왜 못 사느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월급날, 저는 25일이니까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일정 금액 3,000불 정도를 그냥 매달 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2월 달에도 25일에서 28일 사이에 그냥 삽니다. 왜? 어차피 매달 사고 배당을 받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기다리는 조정화도 못 사는 게 상식적인 인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시세판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가 변동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고 그냥 정해진 날에 사버리면 시세 변동, 시세판을 되도록 보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는 좀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버라이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주식 수입니다. 이것을 두 번에 걸쳐 현재 샀는데 사실 이 수익률은 의미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애플은 왜 샀냐? 저는 애플을 좋게 보기 때문에 샀고요. 인텔은 반도체죠. 왜? 반도체, 제 방송 보셨죠?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면서 소프트웨어고 클라우드 서비스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존슨앤존스,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이미 검증된 회사고 버라이존은 한국의 SKT나 KT처럼 통신 사업자인데요. 5G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3%네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요. 애플 2월 8일이 배당 날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2월 11일이고요. 현재 배당금 공시한 것은 주당 0.73달러입니다. 그런데 배당금 지급일이 2월 14일입니다. 딱 일주일 걸려버리죠. 제가 11주 가지고 있으니 0.73달러면 약 8달러. 이 중에 15%를 떼면은 바로 2월 14일 날
현재 제 계좌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저는 현금을 모아서 또다시 사겠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당 성장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다 보고 싶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요, 이게 안 올라갑니다. 파일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제 카페 상승미소, 다음에서 상승미소 검색하면 카페가 있어요. 근데 회원가입과 동시에 등업되진 않고요. 등업 요청 게시판에 등업을 하시고, 등업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등업을 시켜드리는데, 자유 게시판에 보면 제가 수요일에 이미 2개의 이 파일을 올려놨고요. 혹시 귀찮다 그러면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가셔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예,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댓글, 방송도 다 안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그 다음에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나가주시 마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콕 눌러주시고 나가세요. 아셨죠? 저는 다음 주, 아니구나, 일요일 날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